북한. 방송 아나운서가 서울에서 치킨 배달하는 동무, 거기서 새벽 2시 압록강 한가운데서 북한 경비대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뭘 했냐고요?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미친 듯이 헤엄쳤죠. 뒤에선 총소리, 탕, 탕, 제 옆으로 물보라가 튀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나 진짜 미쳤나 보다. 왜 평양에서 매일 고기 먹으면서 잘 살다가 이 지랄을 하고 있지? 네, 여러분.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전역에 제 목소리를 울려 퍼뜨리던 평양중앙 방송 아나운서였거든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 멘트 하루에 30번씩 읽었어요. 제 목소리 한마디에 2,500만 명이 라디오 앞에 모였죠. 근데 지금은요? 사장님, 양념치킨 한 마리요. 노원구 어디 배달 갑니다. 네, 서울에서 치킨 배달해요. 오토바이 타고요. 한 건 Consider the value 배달하면 of this golden delight, a 2,500원 perfect 받아요. blend of crispy texture. 여러분, Consider the value of this 이거 golden delight, 보세요. a perfect blend of. 과거 2,500만 명 앞에서 방송. 현재 Consider the 치킨 한 value of 마리 this golden delight, 2,500원. a perfect blend of. 숫자는 똑같은데 인생은 정반대죠? 아, 이게 뭔 개그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친 건 뭔지 아세요? 저 북한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거든요. 방송국 아나운서면 어떤 대우 받는지 아세요? 월급. 북한 돈 3,000원. 뭐 껌값이에요. 진짜는 특별 배급이었죠. 매달 뭐가 나왔냐면요. 일본산 메이지, 초콜릿 한국 돈으로만 원짜리. 프랑스산 샤넬 향수 진짜요. 샤넬. 이탈리아제 가죽 구두발 한 번도 안 들어간 새거. 중국산 과일 오렌지. 바나나. 심지어 체리까지. 이거 장마당에 팔면 미화 300달러예요. 한 달에요. 평양 중심가 아파트 살았고요. 하루 24시간 전기 들어왔어요. 북한에서 24시간 전기 들어오는 집이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평양 상위 1%밖에 안 돼요. 냉장고엔 외국 과일 가득, 옷장엔 명품 구두 줄비. 방송국 지하 특별 식당 가면 매일 고기 나왔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까지. 같은 시각 함경도 어디선 할머니가 풀쭉 먹고 있는데 저는 소고기 먹으면서 인민들이 행복에 겨워합니다. 방송했죠. 완벽한 위선자였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야, 그렇게 좋은데 왜 탈북했어? 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금수저 생활 좋죠? 저도 좋았어요. 근데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 입, 제 목소리, 제 혀, 심지어 제 생각까지 하나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전부 당의 것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원고 받아요. 거기엔 제가 오늘 뭘 말해야 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적혀 있었어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인민들을 위해 미제 승냥이들의 침략 야망을 올해 농사가 대풍작을 이루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수령은 인민 신경도 안 쓰고 미국은 침략할 생각 없고 농사는 망했는데 근데 저는 매일 그 거짓말을 2,500만 명한테 읽어줬어요. 왜냐고요? 안 읽으면 죽으니까요. 전환점은 이거였어요. 어느 날 생방송 중이었어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근데 그날 제가 피곤했나 봐요. 전날 밤 한국 드라마 몰래 보느라 새벽 3시까지 앉았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존경하는 최고 영도자. 아, 여러분. 경애하는 이랑 존경하는 이 뭐가 다르냐고요? 북한에선 경애하는 이 더 높은 표현이에요. 존경하는은 그냥 높임말이고 경애하는은 신에게 쓰는 말이죠. 그니까 제가 한 건 뭐냐면요. 신이신 김정은 동지를 그냥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로 격하시킨 거예요. 생방송으로요. 전국에요. 딱 1초. 제가 잠깐 하고 바로 고쳤는데 늦었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PD실로 끌려갔죠. 동무, 방금 뭐라고 했어? 제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실수. 최고 영도자 동지 앞에서 실수가 어딨어. 이건 반역이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비판서 썼어요. A사 용지 20장. 저는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어 계급의 적이 되었습니다. 수령님께 충성하지 못한 반동분자입니다. 저 같은 쓰레기는 개만도 못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방송국 전 직원 100명 앞에서 그걸 낭독했죠. 마이크 잡고 울면서 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고백했어요. 100명이 앉아서 저 봤어요. 근데 그들 눈빛이요. 동정? 아니었어요. 안도였어요. 제가 걸렸으니 나는 안전하구나, 이런 표정.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구나. 여긴 동물원이고 우리는 우리 안의 짐승들이구나. 근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달이었어요. 방송국 전체가 사상 교양 명목으로 공개 처형장에 동원됐어요. 누굴 처형한다고요? 한국 드라마 유포한 반동분자. 버스 타고 평양 외곽 처형장에 갔어요. 단상에 묶인 사람들 봤는데요. 한 명이 제 눈에 익었어요. 저 사람. 3개월 전까지 우리 방송국에서 일하던 선배였어요. 저랑 똑같이 생방송 중에 실수했던 사람. 그때는 비판서 쓰고 넘어갔는데 또 뭔가 걸렸나 봐요. 군인이 확성기로 제목 읽었어요. 반동분자, 닦는 남조선, 퇴폐 문화를 유포하여. 탕. 총소리 한 방. 선배가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 박수 쳤어요. 잘했습니다. 저도 손뼉 쳐야 했어요. 안 치면 이상하니까요. 짝, 짝, 짝. 근데 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쳐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방송국 동료가 제 손 꽉 잡더니 속삭였어요. 동무, 표정 관리해. 누가 보면 저 반동분자 동정하는 줄 알겠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언젠가.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 눈은 죽어 있고 입술은 굳어 있고 28살인데 40살처럼 보였어요. 그때 결심했죠. 나 여기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살다간 진짜 미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방송국 아나운서는 감시 대상 1순위거든요. 해외 출장. 꿈도 못 꿔요. 국경지대 여행? 허가 안 나와요. 심지어 평양 벗어나는 것도 출장증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탈북하냐고요? 여기부터가 진짜 미친 스토리예요. 저는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 세웠어요. 첫째, 돈. 매달 받는 특별 배급 물건들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장마당에 팔았어요. 초콜릿, 향수, 구두, 전부요.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미화 $2,000. 둘째, 브로커. 방송국 청소 아줌마가 수상했어요. 중국 물건 자주 가져왔거든요. 몇 달 동안 잘해줬어요. 초콜릿도 나눠주고. 그러다 넌지시 물어봤죠. 아줌마, 혹시 중국 가는 방법 아세요? 아줌마가 딱 5초 동안 제 눈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5초이 1년 같았어요. 얼마 있어? $2,000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 셋째, 알리바이. 저는 방송국에 어머니 병원 핑계대고 사흘 휴가 냈어요. 그리고 디데이. 10월 어느 토요일 새벽 2시. 떠나기 전날 밤, 저 제 방에서 마지막으로 거울 봤어요. 평양 아파트, 24시간 전기, 냉장고 가득한 음식.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후회 안 됐어요. 왜냐면 이건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당에서 준 모이였고, 저는 우리 아내 닭이었던 거죠. 닭은 매일 모이 받아 먹지만, 주인 기분 나쁘면 언제든 목 잘려요. 저는 모이 받는 닭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박차고 나왔죠. 새벽 2시, 약속 장소로 갔어요. 브로커랑 다른 팔북자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 알았지?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 차로 4시간.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어요. 검문소 지날 때마다 심장 터질 것 같았어요. 딱, 딱, 딱. 군인 군화 소리 들리면 숨 참았어요. 다행히 브로커가 미리 뇌물 먹여놔서 무사 통과. 새벽 6시, 압록강 도착. 강을 봤어요. 생각보다 좁았어요. 100m 정도? 근데 그 100m가 저한텐 1000km처럼 느껴졌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저기 봐. 경비대 초소. 불빛 꺼지면 3분 있어. 그때 뛰어야 돼. 3분요. 100m 헤엄치는데? 그래. 3분 넘으면 교대조 나와. 그럼 총 맞아.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늦었어요. $2,000 다 줬고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돌아가면 뭐해요? 어차피 언젠간 처형당할 텐데. 그래서 기다렸어요. 초소 불빛 꺼지기를. 탁. 불빛 꺼졌어요. 뛰어. 저는 평생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 없었어요. 방송국에서 하이힐 신고 우아하게 걷던 년이 지금은 진흙탕에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었죠. 철벅. 10월 강물. 얼음장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헤엄쳐야 했어요. 앞만 보고 미친 듯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그때였어요. 거기서 확성기 소리. 경비대가 우릴 발견한 거예요. 탕, 탕, 탕. 총소리. 물보라가 제 옆으로 튀었어요. 으악. 옆에서 비명소리 들렸어요. 누군가 맞은 거예요. 근데 저는 뒤 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저도 죽으니까요. 그냥 미친 듯이 헤엄쳤어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조금만, 조금만. 그리고 드디어 손에 뭔가 잡혔어요.
중국 땅의 흙이었어요. 정신없이 기어 올라갔어요. 손톱 다 벗겨지면서 흙바닥 움켜쥐고 마침내 강 반대편 땅에 도착했어요. 중국이었어요. 뒤돌아봤어요. 북한 쪽에선 촌전등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저를 찾는 거였죠. 근데 저는 이미 중국 땅이었어요. 휴. 살았어요. 근데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함께 온 5명 중에 1명이 안 보였거든요. 총 맞은 그 사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 사람은 내가 살려고 죽었어. 근데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빨리 와. 공안 올 수 있어.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송환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행이죠. 그래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1시간을 뛰어서 어느 조선족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한 달 있어. 한 달에 $300. 네. $300요? 싫으면 나가. 공안에 신고할까? 협박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죠. 신분증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는데요. 그렇게 제 $2,000는 6개월 만에 바닥났어요. 돈 떨어지자 브로커가 말했어요. 일해야지. 중국 남자한테 시집 가든지 노래방에서 일하든지 둘 다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밤에 몰래 집 나와서 중국 곳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 불법 노동도 했어요. 월급은 중국 사람 절반. 신고하면 먼 북한 끌려간다. 이 말과 함께요.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같이 일하던 탈북 언니가 말했어요. 야, 우리 한국 가자. 여기서 이렇게 살다간 죽어. 한국. 어떡해요? 라오스 거쳐가면 돼. 그렇게 또 목숨 건 여행이 시작됐죠. 라오스까지 3개월 걸렸어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서. 라오스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 들어갔어요. 그 순간 무릎 꿇고 울었어요. 살았다. 근데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어요. 합동조사, 국정원 조사, 경찰 조사. 제가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어머니, 고향,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방송국 PD 이름? 같은 질문 100번 넘게 받았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탔어요. 인천공항 착륙하는 순간 창밖 봤어요. 불빛이 너무 많았어요. 평양은 밤 되면 깜깜한데 여긴 밤인데도 환했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눈물 났어요. 2년 전 압록강에서 총 맞을 뻔했는데 지금은 자유의 땅에 왔어요. 근데요, 한국 와서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 3달 교육받고 정착금 받아서 서울 고시원 들어왔어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어요. 편의점 24시간 열고 라면 1,000원, 물 마음껏 써도 되고.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 보면 심장 쫄깃했어요. 저러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친구가 야, 대통령 진짜 못났다 하면 움찔했어요. 저런 말 해도 돼? 적응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치킨 배달 라이더로 일해요. 방송국 아나운서에서 치킨 배달. 추락이죠? 근데 행복해요. 왜냐면 이 일은 제가 선택한 일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서울거리 달릴 때 바람 맞으면서 생각해요. 아, 나 살아있구나. 배달 끝나고 치킨 한 조각 먹을 때요. 이게 특별 배급이 아니라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라는 게 좋아요. 밤에 고시원 와서 유튜브 볼 때요. 아무 영상이나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가끔 제 옛날 방송 영상 봐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면 속 제 목소리는 단단하고 자신감 넘쳐요. 근데 제 눈은 죽어 있어요. 그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방송하는 기계였거든요. 지금 저는 치킨 배달하지만 제 눈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는 좋은 직장, 많은 돈, 화려한 삶 이런 거 아니에요. 자유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대통령 진짜 못났다. 문자 보내도 안 끌려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한테 저 다음 달에 그만둘래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저는 평양에서 특별 배급받고 고급 아파트 살고 외제 구두 신었어요. 근데 제 입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시급만 온도 안 받고 비 맞고 손 얼어요. 근데 제 입은 제 거예요. 평양의 벤츠는 아버지가 태워준 거지만 서울의 오토바이는 제가 직접 타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가끔 후회해요. 그냥 평양에서 입 다물고 살 걸. 근데 딱 3초면 사라져요.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평양의 그 화려한 삶은 삶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거. 서울의 이 고된 삶이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거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치킨 먹고, 유튜브 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한텐 목숨 걸고 얻은 기적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 주세요.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제가 했던 것처럼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읽으며 죽은 눈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도 언젠가 자유가 오길 바라요. 지금까지 북한 방송 아나운서가 서울에서 치킨 배달하는 이유였어요. 제 이야기 흥미로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돼요. 감사해요. 자유롭게 사세요.